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주춤하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밤사이 소형 태풍급 장맛비가 왔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맛비답지 않은 태풍급 비바람이 쏟아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 저기압이 오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울진은 25도로 예상되고요. 영덕과 포항은 27도, 경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맥스터 증서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위원회 해체와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고 지역실행기구는 공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월성 맥스터 증서를 위한 위원회 산하 경주시 실행기구도 구성됐습니다. 위원회와 실행기구 출범 이후 공론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재검토위원회 15명 위원 중 4명이 사퇴한 데 이어 지난주 정정화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맥스터 증설 등 공론화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이 사퇴하자 반핵단체는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의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계속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지금 어떤 불법이나 편법까지 동원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이런 사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공론화 막바지에 정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해 지역 갈등만 커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향후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 문제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갈망해온 26만 경주 시민을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앞서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주말에 150명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양남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공론화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공론화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열어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5명의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배상신 의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의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600여 건, 270~8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쓰이는가 하면 정산 서류가 엉망이라며 보조금 사고 예방을 요구했습니다. 현금 지급 후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의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사례, 과대한 식대 지출. 7월 하순에 전격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자본 잠식인 회사에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설립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포항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동찬 의원은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이석윤 의원은 매년 4, 5천 명씩 빠져나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정책 발굴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23개 시군 중 14곳에서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 이준영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피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포항시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께 방치해놓고 이 사태를 절세를 50억, 60억이나 낭비해가. 한편 포항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관리를 비롯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국대 경주병원은 중증 환자 전담 시설로, 안동의료원은 경증 환자 전담 병원으로 운영하고 음압병상은 37개에서 112개로 크게 늘려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유행에 대비한 전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응 자문단도 확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확진 환자 이동 동선에 기록된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 삭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인터넷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협조를 받아 동선 삭제를 추진합니다. 또 자발적인 동선 지우기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동선 지우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당 노동 행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회사 측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75명의 현장 노동자 가운데 13명이 다음 달 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매출, 순이익, 신용 등급 모두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해고를 강요한 만큼 적자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사측과 함께 상생해보자. 정 힘들면 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안은 일체에 들을 생각 없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강요해야 한다. 해고 통보를 받은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 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갔고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저는 부당 징계 받은 게 지금도 너무 억울하기에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정리해고를 자제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이 같은 피해를 보던 노동자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노동당국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으면서 이젠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경시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시스템을 개조하고 방역 체계를 갖추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시 농암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준비하던 문경시는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시범적으로 공공청사가 갖춰야 할 방역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민원인이 복지센터에 들어서면 열 영상 감지기가 작동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나오면 소리가 울리며 출입이 금지됩니다. 1단계를 통과하면 최첨단 항균 소독을 하고 다시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공기청정 살균기가 가동하고 사무실은 전 직원마다 2m 거리의 자리 배치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안심하고 민원인을 대할 수 있고 상세한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청사로 오니까 예전과 다르게 가림막이 설치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아주 쾌적하게 일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민원인 역시 행정의 달라진 모습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대인 소독기하고 환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 정화도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문경시는 본청의 사무실 개조에도 나섰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민원실을 개편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구내 식당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가 방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영상회의실을 확장하는 공사에도 나섰습니다. 문경시는 청사 구조 개선 사업을 공공청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될 사회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청사, 사무공원 환경 개선과 함께 식당,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에 불과해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보였던 문경시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의 첫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 안강읍 촘촘복지단이 지역기업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촘촘복지단은 풍산금속과 황조 등 지역기업의 후원을 받아 최근 경주시 안강읍의 독거노인의 주택을 고쳐주는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으며 지난 3년간 30여 건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방학이 줄어 일선학교의 냉난방기 가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교금 2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교육청이 집행하는 냉난방기 사용을 위한 전교금 규모는 31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도내 학교에는 냉난방기가 100% 보급돼 있습니다. 안동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용 대마토크 지정 여부가 다음 주 총리 주재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마약류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유통관리 방안을 제안해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 자유특구 심의위원회. 특정 산업과 지역에 한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구 지정에 전국 34곳에 신청이 몰렸고 이 가운데 안동 의료용 대마특구가 9개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햄프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환각 성분이 약한 햄프는 뇌전증 등 정신질환 치료제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치료제는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햄프 시장은 2024년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마약류 관리법은 섬유나 종자용 대마 재배만 허용할 뿐 의료용 재배조차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의 대마특구는 이 규제를 안동 등 경북 일부 지역에서 풀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발표에 나선 경상북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대마의 지역 외 유출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성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재배 환경을 실정하여 대마 재배 환경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합법화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식약처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이철우 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해 지역 여야 정치권이 특구 지정에 힘을 보태면서 다음 주 총리 주재 최종 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명 제약사를 중심으로 4개 컨소시엄의 22개 업체가 안동 특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특구가 확정될 경우 백신에 이어서 의료용 대마가 안동 바이오 산업의 양대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영일만 인근 해상에서 2020년 해상방제 기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등 4곳이 참가했으며 선박 9척과 유해수기 3대, 오일펜스 300m 등이 동원됐습니다. 훈련은 포항 해역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방제 세력 간 방제 기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에 엘니뇨 발생이 없고 평년보다 강한 대만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른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해수부는 24시간 예찰이 가능한 무인적조 관측 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하는 등 예찰 능력을 강화합니다. 장맛비답지 않은 태풍급 비바람이 쏟아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 저기압이 오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울진은 25도로 예상되고요. 영덕과 포항은 27도, 경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